네, 그럼 계속해서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이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서 유선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일단 사고 당시 상황 좀 확인된 내용 위주로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토부가 발표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오전 8시 54분에 관제탑이 사고 항공기에 착륙 허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분 뒤에 오전 8시 57분이죠. 관제탑이 항공기에 조류 충돌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대가 착륙하려는 방향 쪽에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분 뒤에 기장이 메이데이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조류 충돌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조류 충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메이데이가 선언이 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국토부는 그 엔진과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현상에는 직접적인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밝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공기는 어쨌든 원인을 알 수 없는 랜딩 기어 미작동 상태로 오전 9시에 그 원래 진입하려던 상황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하다가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활주로를 동체로 약 10초 동안 직진을 하다가 그 오버런 활주로를 이탈을 해서 담벼락에 충돌하고 이제 폭파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 브리핑 때 이 바람과 관련한 좀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람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건데 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죠? 네, 국토부가 방금 전 7시 브리핑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110도 방향이었다. 그리고 풍속은 2노트, 그러니까 시속 한 3.7km 정도의 그 풍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공기가 그 일구 방향, 그러니까 190도 방향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역풍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주 미풍이었기 때문에 사고에 이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국토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항 활주로 길이가 이제 2.8km였는데 이걸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이 활주로 중간에 내리면서 좀 제동 거리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하죠? 일단 영상만 봤을 때 이게 활주로를 맨 끝에서 내려서 활주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가 활주로 뭐 중간에 내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끝에 내리지 못한 게 뭐 복행을 그러니까 고어라운드를 충분한 거리로 하지 못해서 끝에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분들은 엔진에서 연기가 났으니까 항공기의 추력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를 돌지 못하고 중간에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국토부는 일단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궤적으로 내렸는지 그 블랙박스 항공 비행 기록 장치 등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체 착륙의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저희가 사고 당시 장면에서 지켜봤었던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결국엔 이 랜딩 기어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럼 동체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나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메이데이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랜딩 기어가 나오지 못한 상황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한 것인지는 이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확실한 거는 관제탑하고 공항이 이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동안 긴급한 상황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이제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사고가 초기 이 조사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좀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 동체 착륙 때 활주로가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장소는 어땠냐? 뭐 근처에 바다로 갔었으면 이렇게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그런 바다에 내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섣부른 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불과 몇 분 뒤에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바닷가로 가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두 번째는 일각에선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이렇게 물로 내리면 좀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그 비행기 동체의 무게라든가 속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이 반드시 콘크리트 활주로보다 뭐 단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강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 속의 상태, 지면에 뭐 갯벌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바다에 내리는 것이 안전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블랙박스 두 개를 확보를 했어요. 일단 뭐 음성 기록 그리고 비행 기록 두 가지를 확보를 했는데
이후의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두 개의 블랙박스를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이제 항공기 정비 이력이라든가 부품 이력들, 또 관제탑과 교신 내용, 공항 상태, 뭐 조류의 움직임 다 조사를 해야 돼서 최소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주항공 측이 이제 저녁에 2차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부 조사 과정을 봐야 된다.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기체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뭐 장비 누락 절차 절대 없었습니다. 과도한 운행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과연 그럴지 제대로 좀 따져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